예,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참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명상을 하면 뇌가 달라진다. 그죠?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 우리의 번뇌 같은 그 여러 가지 걱정, 불안, 우울, 소극적인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고 명랑하고 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희망적이고 이런 뇌로 바뀐다. 그것도 수행을 오래 한 스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중생도 얼마 하면 바뀐다? 8주.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들었죠. 굉장한 희망이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명상을 하면 이 고뇌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그 길을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명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만 있으면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명상을 배워야겠구나라는 그 심리 치료의 기능이 있다는 거, 또 신체 기능 그 기능이 올라간다는 거, 면역이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그 명상이 주는 큰 효과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쭉 쌓아가면 이제 영적인 깨달음 까지도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 명상을 모두 해야겠죠. 예. 오늘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명상이라는 것이 뇌를 바꾸는가 이거에 대한 조금 그 부수적인 이런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생각은 이 명상으로 뇌 기능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자, 봐주세요. 우방구 우세성에서 우방구 전전두 피질의 우세성이 있으면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번뇌망상의 시대인데 이게 명상을 했더니만 좌방구 전전두 피질을 옮겨갔다 그랬죠.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이 좌측 전전두 피질을 딱 여기로 딱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고 좀 긍정적이 됐다 그랬는데, 이거는 뭔 의미냐 하면, 과거에는, 명상하기 전에는, 이제 이 편도체라는 말 들어봤죠? 앞서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옛날에 강의에 편도체라는 아미그달로이드라는 데 있어요. 이거는 무슨 기능을 한다 그랬어요? 편도체라는 것은 위기, 뭐 제대로 보지도 안 하고 막 그냥 뭐 호랑이가 나타났다, 뭐 위험이 왔다 해가지고 도망을 가거나 싸우거나 막 그냥 위기로 관리하는 겁니다. 옛날 그 원시 시대는 그게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정확한 정보가 없이 뭔가 스쩍 지나가면 가도 저게 날 죽일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고 뭔가 쳐다보고 뭔가 확인하는 동안 우리는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어떤 변화를 감지해서 감으로 그냥 위기를 알리고 도망가거나 또는 싸우거나 이런 우리 신체를 위기 관리해 주는 데가 꼭 있어야 돼요. 알람벨을 막 울려서. 그게 바로 편도체라고 하는 곳이 하는 거거든요. 이 편도체가 과거에는 계속 이제 좀 불안하고 뭐 하면 뭐 잘 안 풀리고 뭐 하면 그것을 막 울려 제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 것들이 이제 그 기능이 쑥 들어가 버리고 좌측 전전두가 편도체를 딱 그냥 누르고 있는 거예요. 까불지 마. 자꾸 뛰지 마. 뛰지 마. 세상은 명랑하고 좋은데 왜 네가 자꾸 놀래게 만드느냐. 이렇게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좌측 전전두 피질에서 편도체까지 가는데 이게 여기까지 이제 전선줄 같은 이제 말하면 명령을 전달해 가지고 하는 회로가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백질이라 그래, 화이트 메타 백질이라 그러는데 전선 같은 겁니다. 명령이 내려가는 이게 가닥이 훨씬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막 이래요. 그만큼 더 명령을 전달마이가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것이 이제 증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편도체가 옛날에 막 올라가 뛰고 할 때 편도체는 이만했다면 이제 이게 명상을 해가지고 이제 위기를 덜 느끼고 덜 놀라고 이렇게 되니까 편도체가 이렇게 오그라들어 버렸어요. 예. 요게 또 발견이 된 거예요, 요게. 그래서 편도체가 막 그냥 뭐 아무 시도 때도 없이 뭐 그냥 경고 방송하고 막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어떻게 불안이 없어졌겠죠? 우울이 없어졌겠죠? 위기가 덜 느끼게 되겠죠? 사람이 편안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된 거다. 그게 바로 내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죠? 참 이제 이게 이렇게 돼야 심리 치료가 된 거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몇 개월까지 가요. 그런데 수련을 안 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대개 한 4, 5개월 있으면 돼요. 그 효과가. 그래서 명상이란 건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 해서 하다가 뭐 하루 이틀 바빠가지고 못했다 해가지고 도람이 타골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맨날 한다는 건 스트레스가 더 많아요. 매일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스트레스예요. 여유 있게 때를 봐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고 또 시간이 그냥 너무 남아돌면 오히려 번뇌가 막 다른 생각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 다른 생각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명상을 하면 그 일거양득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삶 속에 명상을 하나의 생활 습관처럼 우리가 밥 먹고 이빨 닦는 것처럼 그렇게 해나가면 아주 쉽게 생활 속에 명상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꼭 명상에 앉아가 막 이렇게 하는 게 명상이 아니에요.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명상 자체입니다. 내가 영 헛소리 막 하고 앞뒤로 갔다 동서남북 없이 정서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정말 이거는 혼미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조리 있게 하고 무슨 뭐 높낮이도 조리 있게 하고 또 내용 전달도 정확하게 하고 순서도 맞고 내용도 정확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다 그게 마음 챙김이 된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명상적인 깨어있는 마음이야 그게. 내가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미 상태에 빠지면 뭐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하면서도 그런 있죠. 여러분 놀라거나 막 그래 봐요. 그죠? 말에 막 오발하고 막 생각지 않은 말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되죠. 화도 나고 아무리 참말로 해도 막 조절 안 되고 자기 조절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알아차림도 안 되고 조절도 안 되고 우리 번뇌망성도 그렇습니다. 안 하려고 번뇌망성 하지 말자고 막 근데 그게 번뇌망성이 안 됩니까? 그럼 그럴수록 더 되죠. 이렇게 뭐 이 마음이 착 이제 조절이 되고 이게 이제 자기 조절이에요. 자기 조절이라는 게 그거 지난번에 그게 처음 우리가 심신의학 강의할 때 했는데 셀프 레귤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자기 조절이 바로 자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생각, 감각, 감정 이것을 명료하게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바로 자기 조절이 되는 거지. 알아차림이 없으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공부는 먼저 자기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명상은 자기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감각의 알아차림, 그 다음에 감정의 알아차림, 생각의 알아차림, 동기의 알아차림, 뭐 이런 거예요. 그 알아차림. 그거가 이제 나에 대한 공부야. 그게 자각이라 그래. 그게 셀프 어웨어니스. 나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 그게 제일 큰 공부고 그 알아차림이 되면 그 다음에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셀프 레귤레이션이라는 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응? 그래서 니를 알아.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또는 뭐 석가모니 모두가 너 자신을 알라. 자신반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되돌려 비춰봐. 알아라. 너를 아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은 공부 안 하면 세상 만살 다 알아요. 아는 사람 많아요. 막 시비하고 너는 틀렸다 뭐 니는 아나 너 자신은 아느냐 아무것도 몰라요. 그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모두 자기 알아처럼 돌아간다면 세상은 조용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평화시더라. 모두 남의 간섭만 하려고 그러고 판단해가지고 엄마들이 자식 그 간섭하는 것도 그래요. 에? 그 엄마의 욕심이지, 엄마의 욕망이에요, 그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자기는 공부했나, 엄마는 그러면 그렇게. 에? 그 엄마의 욕망이 그 투사되고 있는 거거든, 그게. 자기 한 맺힌 게 그 아이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얘는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애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 남 욕한 게 다 자기 원망이 그게 묻혀 있거든요. 자기 시각으로 바로 그 사람의 입장 동정해 주는 척 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 사람의 입장이 대해서 역지사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남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봐. 또 아내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를 가장 잘 이해하는 남편이 될 거고 남편의 입장에 돌아서 보는 아내라면 가장 잘 이해하는 그 남편을 이해하는 아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부 사이에는 무슨 갈등이라든지 대화의 장애라든지 그 감정의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날 거 아니에요. 갈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좋은 부부겠죠? 그게 사랑이 흐르는 거죠. 그럼 꿀이 막 흐르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 욕망이 자꾸 그 하니까는 상대방 은 이해가 안 되잖아, 그거를. 상대방은 그게 공감을 안 해주니까 갈등이 생기고 소통이 안 되고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자기를 이해하게 되면 남을 이해하게 돼요. 네?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건데 같이 하는 건데 나의 이해 없이는 공감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내 이해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에 대한 공부. 예. 그래서 이제 자각이 곧 공감이다 하는 거. 그래서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면 내 회로가 달라지고 지배하는 구조가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뇌는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그 뇌는 뇌 세포라는 게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뇌 세포라고 하면 세포체는 커요. 이렇게 주먹같이 이렇게 크고 악손이라는 게 이 팔뚝처럼 이렇게 하나 굵은 게 있어요. 이게 전달하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지상 돌기라고 여기 가지가 나무 가지처럼 여기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뇌 세포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커지면 이 주먹이 이렇게 커진다는 거는 세포체가 커진다. 이게 회질이 그레이 메타 여기서 있죠. 회백질이 커진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세포가 많은 활동을 하면 공장이 늘어나야 돼요. 예? 늘어나야 생산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세포가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 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세포가 엄청나게 많다고 몇 천억 개가 있다 그랬죠. 이 커져봐요. 어떻게 될까? 꽉 차게 되죠. 그게 활동을 하고 오그라들면 어떻게 될까? 사이에는 공백이 생겼죠. 이게 공백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세포가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공백. 이게 바로 치매하는 현상인 거예요, 이게. 꽉 차면 뇌피질이 단단해지겠죠,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지 활동, 감정 활동, 지각 활동,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이제 막 정보가 소통되고 기억이 되고 판단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뇌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레이 메타가 커지는 겁니다. 명상을 해보니까 MRI 찍어 보니까 이게 더 커지더라. 그런 게 이제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되냐? 마음챙김 명상이 뇌피질, 브레인 그레인 베타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밀도가 이제 좀 쫌쫌하게 꽉 차지는 거는 밀도가 증가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대표적인 연구가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이면서 하버드 의대에 일을 하고 있는, 정신과 일을 하고 있는 세라 레자 박사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대단한 여자인데 아마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더 먹었을까? 미국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강연하는 거를 그걸 TED라고 그래요. TED라고.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TED라고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그 디자인 이렇게 약자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의 강연을 합니다. 세계적인 이슈 대중 앞에서 그게 뽑힌다는 건 대단한 과학자에만 뽑혀요. 거기에 세라라자 몇 번이나 강의를 했어요. 그거 이제 들어가면 유튜브에 또 있고, 그다음 무슨 뭐 네이버에도 세라라자 검증 다 나옵니다. 그게 그만큼 유명한 여자예요. 이 사람이 한 연구가 주로 이 fMRI 또는 MRI 가지고 이 명상을 한 사람이 뇌피질이 두꺼워지는가, 밀도가 늘어나는가, 또 어떤 쪽에 변화가 생기는가, 어느 부위에,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탐색을 해갔는데, 이 사람하고 대등하게 같이 이제 연구하는 사람 가운데 헬젤이라는 여자가 있어. 이건 독일서 온 여자인데, 하버드 대학의 방문 교수로 와가지고 아주 업적을 막 그냥 엄청내 가지고 세계적으로 또 떠버린 여자가 있어요. 헬젤이라고. 어쨌든 이 세라자하고 이 헬젤이 이 분야에 아주 뛰어난 그 여성 과학자들입니다. 대개 이제 이 초기 연구가 이렇습니다. 명상을 그때는 체계적으로 연구를 못하고 한 2달 정도 했는, 짧게는 2달 정도 했는 사람, 또는 길게는 한 1년 정도 한 사람, 이런 사람, 그때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명상을 그 당시에 법관들, 로이아, 그다음에 변호사들, 그다음에 교수들, 언론인들, 또 뭐 의사들, 소위 말하자면 이제 그 시대에 속한 엘리트 층들이죠. 지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명상을 적게는 2달, 많게는 1년 한 사람들의 뇌를 쭉 그냥 MRI로 해서 피질의 두께를 쭉 해봤어요. 했더니 이 공감하는 공감 피질, 또 무슨 뭐 이제 우리 사랑을 느끼는 거, 이런 거, 연민 뭐 이런 러빙 카인드스라고 하는데, 이런 거 담당하는 뇌 부위가, 그 다음에 기억 담당하는, 해마하는, 이런 인지 담당하는 이런 부위가 내가 0.10 내지 0.20mm 정도 더 두꺼워졌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적은 것 같지만은 엄청난 변화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 이런 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아주 주목을 끌었죠. 또 이제 그러면서 명상 수련 기간이 그중에 이제 1년짜리, 길면 길수록 짧은 사람보다 더 큰 변화가 있더라, 더 두껍더라, 이것도 알게 되고, 이것이 이제 문제의 단초를, 그러니까 시발점을 해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러면 명상을 이제 오래 한 사람하고 짧게 한 사람하고 이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연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8주만 해도 되는가, 그러면 8주보다 더 짧게 하면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또 연구도 유도하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뭐 엄청난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뭐 다 이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명상 그렇게 얘기했고 0.10 내지 0.20 정도
선피질, 감각피질, 전전두피질 하면 선피질한 게 이게 공감하는 연민 이런 거 담당하는 피질이에요. 그다음 감각피질은 인지한 담당, 인지력, 인지능력 이런 말 많이 듣죠. 네. 그거에 이제 발달돼 있다. 인지가 발달됐다 이 말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그다음에 전전두피질이란 거, 와 좌측 아까 전전두피질 뭐 그랬죠. 이게 이제 연합하고 판단하고 지휘하고 뭐 우리 뇌의 정신 총사령부가 바로 이 전전두피질이에요. 그런데 이 전전두피질이 우측 전전두피질 여기는 공상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온갖 시뮬레이션을 다 하는 거야. 그 전에 번뇌망상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과거로 가서 과거 속에 묻혀 있는 기억 속에 불쾌한 것만 주로 있거든. 과거는 불쾌한 기억만 있어. 그걸 끄집어 올라오고 그다음 미래로 달려가 가지고 걱정거리만 끌고 와 가지고 여기서 막 주물딱 해가지고 온갖 여러분 봐라 12시 가까이 됐는데 남편 안 들어와.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나 당장 시뮬레이션이 이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냐? 아이고 무슨 요새는 괜찮는데 옛날 이거 뭐고 12시 되면 뭐죠? 그 통행금지 통금 시간 오면 안 들어오면 이게 무슨 잡혀갔다. 뭐 교통사고 일어났겠구나. 또 납치됐을지도 모르겠다. 온갖 생각 다 하죠. 네. 바로 이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불리한 걸 만다. 우리 걱정이라는 게 다 그거야. 실제로 일어난 게 실제로 있는 사건을 가지고 걱정하나? 어? 아니죠. 네. 괜히 예측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보통 생각이 다 그런 거예요. 99%는 그런 거예요. 99%. 실제하고 관계없어요. 상상으로 하는 상. 여러분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불길한 생각. 그게 바로 번뇌망상이라고. 그럼 번뇌망상이 잘 끊기나? 이 끊으려면 어떻게 될까? 명상을 하면 우방구에서 좌방구로 가버리면 그럼 번뇌망상 안 하겠죠. 예? 오늘 큰 거 하나 배웠죠. 그럼 명상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마음이 존재하는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 존재. 지금 여러분 지금 이곳이라면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죠. 또 여러분 생각이 난 집중돼 있으면 here and now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거 안 하고 딴 생각하고 날 쳐다보면서 딴 생각, 남편 생각, 뭐 무슨 생각, 뭐 밥 해야 될 생각, 시장 가서 뭐 쇼핑해야 할 생각 이런 거 하면 몸은 비록 여기에 있지만은 생각은 어디 가요? 예? 그냥 뭐 태평양을 건너도 가고 뭐 미국도 한번 가보고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도 한번 가보고 뭐 생각 가는 데는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가잖아요. 광속도로 가죠. 광속도로. 생각의 속도가 광속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무서운 거지. 동해버쩍, 서해버쩍, 태평양 건너가 10번씩 1초 안에 10번씩 건너다 아니고 하루 저녁에 초가집을 지었다가 개화집을 지었다가 뭐 대통령 한번 돼봤다가 별 온갖 생각들을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끊고 지금 리얼리티, 현재 실제하는 거 여기에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자부는 마음이 아니라 공상하는 마음이 아니고 깨어있는 waking, awar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ere and now aware. 그게 염처, 한문하면 염처가 되고 지금 이곳에 깨어있으라. 지금 이곳에, 지금 여기에 깨어있으라. 생각이 지금 여기에 깨어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생생한 거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명상의 이 망상에서부터 지금 여기에 깨어있도록 해주는 훈련이 명상인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고통, 우리 인간이 하는 번뇌, 망상이라고 말하는 고통으로부터 이제 즐거운 세상, 있는 낙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훈련이 명상이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뇌회로가 움직인다 하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점점 가망이 공장이 커져서 그레이 메타가 이제 커지고 짬짬하게 되고 그 인지 기능이 올라가고 그럼 치매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지. 자꾸 이게 죽어들면 활동을 안 하면 지금 here and now에 안 움직이면 자꾸 막 그냥 현실이 아닌 리얼리티가 아닌 데서 막 돌아다니면 이 공상만 해지니까 온갖 정신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치는 간단한 겁니다. 어린 애들은 리얼리티에 존재해요. 공상할 줄 몰라요. 아들 그렇게 순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이 자꾸 발달하면서 온갖 이제 그걸 만들어 가는 거거든. 괴로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리얼리티로 돌아가 버리면, 공상이 빠져나가 버리면 생각이 단순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맑죠, 그러니까. 그 욕심 같은 거 안 붙어 있고, 미움 같은 거 안 붙어 있고, 뭐, 어리석은 생각 안 하고 하니까 아주 맑고, 명료하고, 단순하고, 명쾌하고, 누가 봐도 다 들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죠?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수련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비 명상에 따른 내 부위의 변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어느 종교는 그래요. 사랑, 응? 사랑의 힘. 따뜻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죠. 그죠?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공자님은 그 공자님의 세계는 인이라 그랬어요. 인, 어진 세계, 어질 인자라 그러죠. 그 사랑이잖아요. 또 예수님은 그 사랑이라고 그랬고, 박의 사랑. 그 부처님은 자비라 그랬어요. 같은 거예요, 그게. 그 연민이라고, 컴패션 영어로 이제, 콤이라는 말은 서로 같이 한다면 콤문 가는 공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랑 나랑 고통 같이 한다. 네 고통이 네 고통이고 네가 막 고통을 받는 거 보고 그 가슴 내 가슴도 같이 아프다 이거야. 네? 그게 바로 연민이에요. 그게 컴패션이에요. 너는 뭐 그냥 뭐 막 고통 받기나 말기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러면 그 연민이 아니잖아 그게. 네.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돼가지고 남이 고통을 지금 외면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살맛이 안 나는 세상이 되잖아요. 모두가 따뜻하면 내 속에는 그 신경세포 가운데 미러셀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거울세포는 남이 하는 것을 고통받는 걸 보면 나도 고통을 느끼는 세포예요. 인간관계가 좋은 동물일수록, 사회관계가 좋은 동물일수록 그 미러셀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중에 사람이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안 쓰면 또 그게 쇠퇴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최고의 마음은 이 마음 속에 우리 머릿속에 내 속에 들어있는 이제 이 거울세포들의 기능을 높여주면 공감하고 따뜻한 마음을 서로가 가지고 이타성으로,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바뀌게 되고 행복한 세상이, 행복한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기능을 명상을 하면 이제 이런 그 인지를 담당하는, 자비를 담당하는 이 뇌들이 달라진다 하는 연구가 175명 다 연구를 못 하니까 그 중에 소수의 자본자를 뽑아가지고 8명을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 8명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마띠우 리카르라는 프랑스 출신의 분자생물학자면서
스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비를 이제 베풀라, 이제 자비의 마음을 한번 내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한 중생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스님이 가지신 그 따뜻한 마음, 자비의 마음을 무한대로 한번 발휘해 봐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스님이 이제 그 이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상상하면서 자비의 마음을 내놔요. 그러면서 이제 MRI 찍는 거예요. 이제. fMRI 찍고 이러면서 뇌를 자비의 마음을 내놓을 때 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연구를 이제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공감과 자비심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뇌로 하면 그 선피질이라고 하는 인슐라라고 하는 그 공감과 자비 담당하는 피질이 인슐라라고 하는 선피질이에요. 그 선피질과 꼬리처럼 생겼다 해가 미상핵이라 해요. 꼬리 밑자서 생길 상자 써서 미상핵, 카우데이트 뉴클리우스라고 하는 이 두 부위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더라. 그렇죠? 말하면 자비 담당, 또 연민 담당, 공감 담당. 이 뇌들이 이 기능이 올라가더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중에서 자비 명상 동안 위의 두 부위, 즉 인슐라와 카우데이트 뉴클리우스, 선피질과 미상핵이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는데 5만 5천 시간을 수행한 스님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수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비 명상 동안 전전두 피질, 여기 전전두 피질에서 편도체, 아까 위기 막 그냥 휙 그냥 반응한다 하는 게 있었죠. 이 편도체로 가는 신경회로 연결되는 신경회로의 활동이 더욱 두드러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전전두 이성과 판단하는 이 최고의 사령부에서 막 그냥 마구잡이로 위기에 그냥 휙 그냥 아주 정확한 정보도 안 가지고 휙 반응하려고 하는 이놈을 꽉 잡아 누르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제 자비심이 분노감을 조절하고 있다는 증거, 자비심 판단, 이 명확한 이게 이제 여기서 그 편도체를 누르고 있다는 게 자비가 분노를 조절한다. 자비심 가지고 분노는 조절을 줄여드는 거죠. 이게 분노를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분노는 어떤 짐승 다 있어요. 먹이를 뺏으려고 하면 안 달라드는 주인한테 그 먹이 뺏으려고 그러면 개도 막 달라들죠. 그죠? 자기 생존을 위협하니까. 주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그 생존을 지킨다는 건 엄청난 힘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자비심이 커지면 이 분노마저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가능성이 뇌가 발달되어 있고 이런 가능성이 뇌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 있어 수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또는 많은 수행을 한 사람들은 보통 야만적이고 본능적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보다 행동 거지가 다르잖아요. 또 어린애보다 나이 좀 들면 다르죠.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건 바로 그렇게 조절이 돼 있다, 이게. 조절이 간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오늘날 시대는 이 조절이 없는 시대예요. 표현만 하면, 그러니까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분노 조절 장애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철이 안 난 거지. 그죠? 상식에 안 맞는 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의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이게 조절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초점에 다 주의를 맞출 줄 알면, 이 초점에 안 맞아 있는 거예요, 이게.
욕심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냥 뭐든지 이게 조절이 되면 이 정도 물도 이만큼 먹고 그만두고 뭐 모든 게 매사를 딱 절도 있게 절제한다. 절제 조절하는. 근데 이런 조절이 안 되는 사람 무절제하고 막 먹어제끼고 화를 먹어치 내고 막 우울하니까 이것도 조절 안 되니까 그대로 자살해버리고 그 불안하니까 막 먹어제끼고 뭐 이게 오늘날의 현대인의 참 병리 현상의 큰 부분을 이루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야말로 현대인은 어느 시대 인간보다 더 많이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너무나 충만한 시대,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옛날에는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가 저절로 절제가 되는 거예요. 절제. 그런데 지금은 이 절제할 수가 너무 많아. 텔레비가 오니 온갖 폭력물이다, 무슨 물이다, 뭐 스릴이다, 뭐다 이가 감각적으로 말초적으로 자극을 막 해제끼잖아요. 애들의 그 욕망이 그걸 보고 조절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흉내 내고 싶고. 그래 이 절제할 조절해주는 뇌회로가 발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멋대로 내가 제 멋대로 방전을 하는 거예요. 절제 없이. 이런 상태가 어느 정도 심해버리면 이게 정신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는 너무 억제를 많이 한 거예요. 너무 억제를. 만회해가지고 욕망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누르는 거로. 그래서 뭐 참을 인자 100개면 못 이룰 게 없다 이러는데 왜 참아야 될까? 그 이유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참으라 이게. 배가 고파도 무조건 참아야 되고 어른 앞에 무조건 어른이 잘못한 거 보고도 어른 앞에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해가 어른이 무슨 덩어리 말을 해도 그 한 번 어른한테 저항도 못하고 참아야 되고 남편이 아내한테 그 군임하는 그런 식의 그 잘못된 사고 방식이 일반화돼 가지고 아내는 아무리 억울한 그 소리를 듣고도 남편한테 저항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으라 한 거는 시끄럽다 막 참아라 이 말 아닌가? 그렇게 정말 소화 안 된 감정들 분노를 참는 거예요. 분노를. 그래서 암이 많이 생기고 화병이라고 하는 독특한 한국 문화의 병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그 절제가 다 무너져 버렸다. 다 무너져. 무절제 시대로. 그러니까 교육이 망가지는 거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훈육적으로 옛날 매를 치고 옳게 가르치려고 애정을 담은 매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폭력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막 학부형이 와서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애들을 보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칠판을 보고 애들이 뭐 공감을 하기나 말기나 알아듣기나 말기나 이 소통이 안 돼요. 애들은 뭐 스마트폰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한 달에 문자를 3,000건 내지 4,000건 주고받는 거예요. 집중이 되겠습니까? 이 어텐션 그 스팬이라 이 집중의 요 기간이 있는데 이게 자꾸 짧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의 집중 장애에 분절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쭉 흘러가야 되는데 이래서 이제 사고가 깊지 않잖아요. 아주 단편적이고 자기는 조금만 걸리면 팍 그냥 나오고 소화해가 남의 얘기를 끝까지 안 듣는다. 끝까지 듣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이게 대화인데 그 앞대가리 한번 듣고 그냥 팍 그냥 달라요. 어른들도 그래요 지금. 지 얘기만 하라 그랬지. 참 나도 이제 이런 명상 공부를 하면서 많이 깨달았는데 나도 과거에 그랬다는 생각이 들거든.
지금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전부 뭐 우리 같은 친구들 보면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남의 얘기 듣지 않아요. 내 얘기를 5분만 좀 할 수 있도록 해도 너가 나중에 20분 줄게. 그래도 이놈 5분에 1분 나가요. 튀어들어. 그래 전부 자기 방송만 하는 거예요. 지방방송. 부부도 똑같은 거. 부모와 자식 간의 같아요. 이런 그 시대에는 머리가 산란하고 혼란스럽고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감정을 알고 그다음에 생각을 알고 이런 거를 알아서 좀 이렇게 그 조절해가는 이런 훈련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에 진입돼 있다. 따라서 명상은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이 시대의 과제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아쉽지만은 일단 이제 서론으로서 명상과 뇌과학에 관한 이 얘기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